미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한다. 절대 완전한 게 아닌 상대적 가치관. 그게 미, 아름다움이다. 풍만함에서 우아함으로, 또 요염함으로. 한국 미인화에서 드러난 미의 기준은 계속 옮겨갔다. 하지만 깨끗하고 맑은 피부를 유지하며 얇고 은은한 색조로 타고난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화장법은 줄곧 선호돼 왔다. 그리고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 보편적 화장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절대 조선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는 허리와 하얀색 피부였어요. 하얀색 피부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화장품이었죠. 역시 미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욕망 때문에 화장품이 가장 중요한 어떤 도구였고 그다음에 물건이었죠.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그냥 일상이 그런 거예요. 자연스럽게 얼굴을 화장하고, 그리고 그런 원료들도 다 천연으로 쓰고,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하다 보니까 뭐 특히 그렇게 뭐 안꾸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피부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미의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내면의 미와 외면의 미를 동일시하는 미의식 아래 피부 청결을 중시하였다. 깨끗한 옷의 단정한 몸가짐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었고 여성이 지녀야 할 멋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미의식은 화장과 화장술이 발달되는 배경이 되었다. 성리학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가 이끌어지니까 성리학은 간결, 명료, 검소한 것을 숭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도 막 이렇게 화려하고 몸매도 풍만하고 이런 형을 미인으로 보지 않는 거죠. 멋있게 치장하고 이런 것을 아름답게 본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검소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미의 요건으로 봤던 거죠. 조선은 아무래도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진한 화장은 이제 부덕의 소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수수하고 은은한 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엔 남녀를 불문하고 희고 옷 같은 피부를 선호해 피부결을 정돈하는 것에 공을 많이 들였다. 평소에 여성들은 뭐 녹두나 콩, 팥 같은 곡물의 가루를 이용해서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세안법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는 오이나 또는 수세미 같은 즙을 이용해서 피부결을 정돈하는 미안수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씨앗의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머리를 바른다든지 또는 피부에 발라서 보습을 유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초 화장을 굉장히 중시했었는데요. 단지 조선시대에는 궁녀나 기생과 같은 특수 계급의 여성들이 굉장히 진한 화장을 했던 거에 비해서 일반의 여성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수수한 그런 화장을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법은 크게 기초와 색조로 나뉘어 먼저 세안을 깨끗이 해 피부를 청결하게 만들고 미안수, 면약, 화장유 등을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정리했다. 이 바탕에 분화장과 눈화장, 볼과 입술 정도의 연지를 발랐는데 색조 화장은 되도록 옅게 물들이는 정도에 그쳤다. 기본적으로 색조를 넣는다는 거는 눈썹을 더 까맣게 한다거나 입술을 빨갛게 바른다거나 뭐 이런 건데, 유교 사회에서 그런 그 지나친 색조 화장 이런 것들은 그 시대적으로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그냥 맑고 깨끗하게, 그런데 맑고 깨끗해서만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좀 윤기가 흐르게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백옥 같은 이런 말을 좀 집어넣는 거죠. 여자 얼굴 나라란 뜻의 여용국. 혼란과 번영을 담은 이 소설은 여인의 얼굴을 가꾸고 외모를 치장하는 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여자의 얼굴이 국가인 거예요. 국가라 보니까 외적이 침입하겠죠.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하는 것이 얼굴에 잡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침입한 외적들을 물리쳐야 되겠죠. 그게 곧 화장 도구와 화장품, 그리고 화장하는 행위는 곧 적군과 아군이 싸우는 전쟁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 소재가 화장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대중화되었고 얼마나 일반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수도 있어요. 아름답고 돋보이고 싶은 건 본능에 가까운 것이다. 이는 과거에도 현재도 계속 이어져 온 노력이자 욕망이다. 아름다움의 욕망은 조선시대 왕실과 사대부 여성들의 화장 문화에서 돋보여졌다. 일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화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해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얼굴이 까매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왕실 여성, 사대부가 여성은 그런 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나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신분이라는 걸 드러내다 보니까 얼굴은 하얘지고, 그 하얀 얼굴을 더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인 거죠. 당시 쓰인 화장품은 쉽게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꽤 사치스러운 것이었는데 그들의 미에 대한 욕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때 활동한 이들이 매분구, 화장품 판매상이다. 화장품과 화장구는 점포에서도 판매되는 편이었지만 많은 양을 박물 장수들이 방문해 판매한 것으로 문헌상 전해진다. 부분적이지만 궁궐엔 화장품 공급을 전담하는 부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 줄로 정의를 내리면 화장품 방문 판매업자입니다. 조선에서는 이 화장품에 대한 수요와 인지도는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연산군대 보염서라고 하는 공식적인 부서를 뒀었는데 거기에서 화장품 또는 화장도구, 그다음에 의상 등등을 담당했었던, 쉽게 말하면 여성의 미용을 담당했었던 일종의 부서예요. 그 부서를 둘 만큼 왕실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화장품 못지않게 왕실의 위엄을 드러냈던 상징물은 화장품을 보관하고 담았던 도자기다. 이 용기는 쓰임에 따라 문양과 장식을 달리하며 조선 왕조가 이어지는 동안 곳곳에 채워졌다. 조선 왕실에서는 모란무늬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했는데요. 도자기라던가 아니면 나정 가구들, 그리고 화각함, 장신구를 담아놓는 상자, 이런 데에 모란무늬를 장식해서 조형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했고, 모란이 담고 있는 그런 부귀영화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생활 공간의 풍요로움이 깃들도록 했습니다. 화장의 완성미를 갖추고 더 돋보이게 했던 화장구는 분가루를 담은 분접시와 거울, 빗, 명주와 모시실 등이 일반적으로 쓰였는데 왕실에선 화려한 모양으로 장식 기능이 가능했던 도구로도 쓰였다. 조선시대 다양한 화장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뽑자면 지금의 화장대와 거의 비슷한 용도로 사용했던 경대가 있습니다. 경대는 화장할 때 필요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울이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은 서랍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서랍 안에는 작은 화장품 용기와 화장 도구들, 빗이나 또는 빗치개나 뒷꽂이 같은 작은 머리 장신구들도 보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화장 도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그 외에는 여성들이 눈썹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족집게라든지 또는 분첩, 과 같은 다양한 화장 도구들도 여성들이 많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화장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헌상 추정으로 존재한 기물이었던 화장용기와 도구. 이 역사의 흔적은 영주의 딸 화엽옹주의 묘에서 확인됐다. 화엽옹주, 그녀의 마지막 담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